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회생 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할 비용마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자니 막막하기도 하고 혹시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 파산 업력 10년 경력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친절한 법률사무소 태안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생 파산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거칠 필요는 없는데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없는 사람이 홀로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여 인가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처한 상황이라면 홀로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 신청 자격에 맞는지 헷갈린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신청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신청 자격에 맞는지 면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일부 경험이 부족한 사무실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낙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력과 경험이 많은 사무실이라면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난도가 높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 있는 사무실인지를 확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빠르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싶다.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뒤 법원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보정 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요. 많게는 20, 30개의 보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서류를 빠르게 보충하거나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며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경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혼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무 연체 중이거나 빚독촉에 시달리는 중에 있다. 현재 연체된 채무가 있거나 빚독촉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시켜 신속하게 채무 상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식이나 코인, 도박 등에 의한 채무로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은행 대출은 물론 카드, 대부업 등의 모든 채무로 빚독촉에 시달리거나 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회생 파산 절차를 개시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채권 변제 및 변제 요구 등의 추심 압력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애초에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유리한데요. 문제는 변호사라고 해서 다 내 사건을 잘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회생 파산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경험과 실력을 축적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무실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회생 파산을 광고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옥석을 가리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사건 진행 경험과 성공 사례가 풍부한가. 회생 파산은 사건마다 법원마다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제인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보아도 사무실마다 돌아오는 답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곳을 믿어야 할지 의뢰인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때 회생 파산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이라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매우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관련 이력이 풍부한 사무실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가. 회생 파산 사건에 드는 비용에는 크게 변호사 수임료,
법원에 내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 그리고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등이 있는데요. 너무 비싼 것도 너무 싼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이후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큰 금액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명하게 비용을 공개하는 사무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구체적인 상담 없이 무조건 성공 결과를 보장한다며 저렴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실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가. 성공 결과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간과해선 안 되죠. 회생 파산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맡겨놓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궁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그때그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과는 달리 연락이 어렵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일부 사무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고 간단하게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이곳이다 신뢰감을 주는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고민된다면 부담없이 법률사무소 태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생 파산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시기 전 다음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여 오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소득 상황. 두 번째, 가족관계. 세 번째, 재산 및 채무 내연. 추가적으로 과거 회생이나 파산 경험 유무도 신청 자격을 따지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를 받는 데에 중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은 회생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변호사 선임 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렸는데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정적인 대처보다 면밀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정확하게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면 머지않아 희망찬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상 회생 파산은 법률사무소 태안 소속 AI 변호사 김태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